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시동생이랑 형수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폭정에서 아파가지고 네, 입원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상이 있었어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 모든 일입니다. 오늘은 보험 사기 조사 근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보험 사기 조사원으로 활동 중인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험 사기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우선은 저는 이제 보험사 소속은 아니고요. 조사 전문 업체 소속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들어온 건 중에 이건 약간 사기에 좀 의심이 든다고 하면은 저희 조사 업체로 의뢰를 하고요. 조사 의뢰를 하고 조사 저희 업체가 수임을 하면은 가장 이 사건별, 청구건별 중에서 이거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조사자를 지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저희가 받고 일을 하는데요. 네, 보험 사기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성 사기고 하나는 연성 사기예요. 경성 사기는 보험금을 받고자 없던 사고가 있는 것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애초서부터 사고를 고의적으로 만들거나. 근데 고의적으로 사고를 만드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경성 사기. 그리고 연성 사기는 실제 사고는 있었어요. 근데 막상 사고 이후에 병원에 눕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보험금을 부풀려 받고자 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 네, 그런 게 연성 사기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보험은 아니고요. 일명 말하는 이제 실비보험, 의료비보험, 장기보험, 네, 그걸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험 사기 조사원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제가 전공이 학부는 심리학이고 대학원은 이제 범죄수사 전공이에요. 그래서 원래 꿈은 경찰 쪽에 들어가서 과학수사 요원이나 프로파일러 뭐 이런 걸 좀 꿈꿨는데 제 동기들 거의 다 경찰 됐어요. 네. 저랑 한 몇몇 애들은 못 돼가지고 결국 취업 시장에 나오게 됐고, 그래서 취업 정보 사이트 그걸 통해 가지고 공고 뜬 거 봤어요. 조사업체 공고 뜬 거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이나 뭐 수습 기간이 따로 있었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보험 쪽 업무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선임들이 한 2달 정도 선임들 돌아가면서 이제 현장 같이 동행하면서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그 현장 갔다 오면은 보고서는 또 어떻게 쳐야 한다. 그 외 기타 업무들을 좀 가르쳐 주셨어요. 2달 정도 한 수습 기간이었고요. 통상 그래요. 보통 여기 업계 오면 사람들이 2달 정도 좀 수습 기간 갖더라고요. 그 수습 기간에도 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네, 급여 나오고요. 역시 최저임금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 사기 조사원으로 근무할 때 네.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업무는 정년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치매만 안 걸리고 사지 멀쩡하면은 자기가 건강하다 그러면은 할 수 있고요. 실제 제 주변에 올해 70세 되신 분들 계세요. 그럼 자기가 퇴직하고 싶다 할 때까지 할 수 네. 있는 거죠. 물론 30살에 퇴직하고 싶다 하면 30살에 그만두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보험 사기 조사원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때 전공자 우대가 있다거나 뭐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준비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나요? 확실히 관련 전공자들이 좀 취업하는 데 많이 유리하고요. 반대로 비전공자들은 유관된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보험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생겼어요. 보험 개발원이나 보험 연수원인가 거기서 이제 내놓은 자격증이고요. 기존에 이 업계에서 그나마 관련된 자격증은 뭐냐면 손해사정사 자격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전공자들은 만약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은 어쩌면 전공자보다 더 취업하기 더 높다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높은 건 그거죠. 전공자가 그 취업 관련 자격증까지 있는 거. 그게 제일 높겠죠, 당연히. 그럼 비전공자도 공부를 하면 이쪽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이 네, 말이죠?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급여 부분과 평균적으로 일을 얼마나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급여는 고정급인가요? 아니면 건당 지급인가요? 급여는 방식 두 가지 다 하고 있어요. 회사랑 계약을 할 때 난 고정급으로 받겠다면 고정급이고요.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성과급으로 받겠다면 성과급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성과급제고요.
건당 지급이라고 하면 연봉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네. 평균적으로 연봉은 얼마나 받으시나요? 역시 저 같은 경우 성과급제다 보니까 월마다 또 월도 모이다 보면 연마다 이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최근 그 연말 정산하면서 건강보험 소득 기준을 연봉 4천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회사에서. 네. 평균적으로는 4천 정도. 근데 제가 지금 이제 5년 차라는 거죠. 네, 네. 신입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신입은 그만큼 건도 많이 빨리빨리 못하고 그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네. 그럼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신가요? 과장. 아, 지금 과장으로 일하고 네. 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장기 근무 시에는 연봉 인상이나 뭐 다른 장점이 있으신가요? 있죠. 당연히 있죠. 음, 예, 고정급이면 회사 내규상 그 직급에 따라 그 고정급이 나가겠고요. 성과급 같은 경우는 역시 직급에 따라 그 퍼센티지가 다른데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과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과장은 오래 달았어요. 55%고요. 보통 이제 사원 1년 지나면은 그 다음에 보통 주임이나 또는 계장이라는 걸 이제 줘요. 그러면 45%보다 좀 많겠죠? 그럼 보통 48%선이고, 네. 그래서 대리 달기 전까지 거의 50% 안쪽으로 받아요. 그럼 대리가 된다? 그럼 50% 초과되면서 55% 안쪽 선. 과장은 55%부터 58%, 차장은 58%, 거의 60%죠. 이제 2%단위씩 올라가니까 60%서부터 한 64% 정도, 그리고 부장이 한 5에서 68% 정도. 제 주변에 그렇다고 70% 이상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럼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는 적절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구권, 그러면 그 보험사에서 그 저희한테 의뢰하는 그 청구권마다 네. 난이도가 약간 달라요. 협조가 좋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저희가 끝내니까 이 정도 처리 기간이면 우리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협조가 안 좋고 뭐 진짜 많이 힘든 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병원도 굉장히 한두 군데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대여섯 군데 가고 뭐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렇잖아요. 또 병원도 같은 동네끼리만 가면 괜찮은데 여행 가듯이 막 저쪽 강원도도 가고 막 그렇게 오신 분들 저희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 루트대로. 그러면 시간 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돈에 과연 이게 효율적일까? 그런 회의감도 들 때도 있죠. 그럼 퇴직금은 나오나요? 퇴직금 나옵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네. 제가 최근에 3년 동안 일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회사 옮겼어요. 네. 3년치에 대한 퇴직금 정확히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3년치 정확한 그 연체 맞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사도 똑같이 퇴직금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다 정규직으로 돼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실상 정해진 게 없어요. 왜 그러면 저희가 처음 일 진행하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그 사기 의심되시는 분, 어차피 보험사 입장에서 피보험자예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먼저 만나야 돼요. 만난 다음에 이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분이 직장 형태가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분이 농수산물 도매 쪽에 근무하신 분이라 네. 근데 거기랑 또 집 앞도 멀어요. 집에 도착을 하면은 너무 피곤해서 면담이 안 된대요. 무조건 자기 일 끝나는 현장을 오라고 하는데 거기 아침 7시, 8시 끝나요. 네. 그럼 전 집에서 적어도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요. 그렇죠? 네. 네. 과연 이게 정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살짝 프리랜서 아닌 프리랜서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건 좀 부정적인 그 얘기고 반대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인천, 부천, 시흥, 김포를 맡고 있어요. 네. 인천 쪽에는 한 명을 만나야 하고 부천 쪽에는 총 3명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물론 둘이 가깝게 있어요. 인천이랑 부천 가깝게 있는데 내가 인천은 오늘 한 명만 만나고 부천은 내일 3명 다 만나야지 하면은 인천은 한 명 아침에 잠깐 만났다가 이날 그냥 다 쉬는 거죠. 네, 그렇게 좀 그런 게 있죠. 네.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무슨 요일 근무를 하시나요? 저희가 피보험자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의 서류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 병원 일과 시간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네. 병원 통상적인 그 점심시간이 1시에서 2시에 저희도 점심시간이 그때예요. 그렇듯이 병원이 문 여는 날은 다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정상인데 이걸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프리하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은 운 좋으면 월수금도 일할 수 있고요. 어, 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네.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연차나 월차가 따로 있나요? 고정급은 아까도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그런 연차가 다 보장돼요. 네. 근데 성과급은 물론 이제 근로자는 맞는데 내가 성과만큼 잘 올려줬다. 그럼 당당하게 한 달 정도 쉬겠습니다. 2주 정도 쉬겠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좀 장기 휴가를 간 적도 있어요. 네. 그럼 빨간 날도 쉬는 날인 건가요? 네, 빨간 날 당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럼 저 직업은 무슨 주 3일 일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48시간 동안 집에 못 간 적도 있어요. 뭐 잠복을 하거나 잠입을 하거나 그럴 때는요. 네. 그 건을 맡은 것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지금부터는 일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무 시에 발생되는 스트레스 극복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구 보는 걸 좋아했고요. 나이가 좀 들면서 야구를 좀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은 스트레스 풀면서 돈을 벌 방법이 없을까?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전서부터 네. 제가 이제 야구 심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야구 심판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스트레스 풀고 있고요. 스트레스 풀면서 돈을 버시는 거네요. 네. 보험 사기 조사원으로 근무할 때 네.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어찌 보면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저의 그 효능감인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사기꾼들을 많이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보험사에 보고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청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입원을 하는 순간 건강보험이 누수가 돼버려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걸 좀 많이 방지를 시켜주면은 국가 재정에 누수 방지도 되고 그리고 민영보험사의 그 보험료도 갱신될 때 좀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긍심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 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 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안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안 좋은 점은 역시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보험 청구자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좀 직원들이 저를 보는 거를 좀 껄끄럽게 본다. 왜냐면 자기네 그 생계 및 밥줄과 관련된 그걸 끊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여담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개돈 사기라고 할게요. 개돈 사기 같은 경우는 잡혀도 뭐 감옥을 갔다 와도 다른 지역 가서 계속 개돈 사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 보험 사기는 크게 잡히면 결국 이제 물론 그것도 감옥에 가요. 근데 걸리는 순간 보험사가 해지를 시키고 더 이상 그 다른 보험도 못 들게 만들어요. 완전 밥줄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이 다가오는 부분이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좀 안 좋게 보이는 면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럼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수사권이나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이제 진짜 발로 뛰는 조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보험 청구자의 차량을 좀 조회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나이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기 차를 타고 어딜 또 이동할 수 있잖아요. 외출도 할 수 있고 외박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차가 뭔지 모르잖아요. 저희는요. 경찰이었으면 벌써 차적조에서 차 번호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잠복조가 이제 그 사람 나오면 이제 추격해서 하겠지만 저희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주차된 차랑 그 사기 혐의자 전화번호로 대조해가면서 차량 확인하는 그렇게 좀 발로 뛰는 좀 그런 게 힘들었죠. 직접 많이 움직이셔야 되니까 체력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조사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황당했던 사건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좀 떠오르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이로 환자 같은 경우는 잠복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잠복하면서 체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며칠 날 몇 시에 여기 있었다는 거를 이제 체증을 하는데 이 환자가 포천에 모 병원에 장기 입원 환자였어요. 가게를 또 서울 쪽에서 원래 하고 있던 분이에요. 옷가게를 부부랑 같이. 그런데 그날 이제 저희가 그 잠복조가 2개 조가 있었어요. 가게 앞에 하나,
병원에 가요. 근데 병원조는 이제 제가 있었던 조고, 그래서 환자의 얼굴 정확히 알아요. 가게에 잠복하러 나온 조는 지원 나오신 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신분증 있는 사진만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 앞에서 계속 잠복하고 있는데 가게조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환자 지금 서울에 옷가게에 있다. 저희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병원에 있는 거 확인했다. 지금 병원 앞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서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가게에 있던 조가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배우자랑 손잡고 희덕거리고 있다. 지금 부부가 같이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쌍둥이는 아니고요. 예, 얼굴 이제 형제끼리는 얼굴이 많이 닮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시동생이랑 형수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폭전에서 아파가지고 네, 입원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상이 있었어요. 황당하셨겠어요. 네,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인이 보험 사기 조사원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직업인가요? 네, 추천할 만한 직업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 전까지 좀 주변에 느꼈던 그런 좀 시선들이나 좀 대우 아닌 대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특히 명절날 때 보면 친척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나 대우가 좀 확실히 틀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긍심,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국가 재원 누수 방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민영보험사에 또 누수 방지를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면서 일을 한다 보면은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불매운동이 큰 이슈인데요. 불매운동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참여를 해야죠. 참여해야 하고 또 어찌 보면은 또 곰곰이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일본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도 꽤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기업이 만약에 좀 잘못되면은 인력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한국인들이 또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좀 아이러니한 좀 약간 서로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분들은 알아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개의치 말고 충분히 대한민국 위해서라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은 불매운동을 지금 참여하고 계신가요? 제가 특정 그러니까 어느 회사는 얘기 안 하고요. 다국적 약간 일본 대다국적 기업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사기 조사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